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미국 교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구독해 주시고 아래 나오는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설교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 팀 켈러 그리고 리워렌 목사님 등이 생각나시겠죠. 저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에도 유능하시고 또 위대하신 설교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미국은 워낙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많기 때문에 설교자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의 대표적인 설교자 중 한 분은 얼윈 맥매너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매너스 목사님은 미국 헐리우드에 위치한 모세익이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이 목사님의 설교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목사님께서 6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대부분 교인들의 나이는 담임 목사님과 비슷한 연령을 교회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모세익 교회와 얼윈 맥매너스의 목사님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맥매너스 목사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의 모습과 뛰어난 인사이트들에 깊게 감명받아서 그의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고 또 직접 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교회가 하는 컨퍼런스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보던 중 그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고 하길래 단순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같이 진행되는 이 마스터 클래스를 통하여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그의 설교 방법을 여러분들과도 나누며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 중 한 분이신 이 얼윈 맥매너스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는 이 설교 마스터 클래스에서 첫 번째 파트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5가지 요소를 소개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 5가지는 열정, 공감, 인사이트, 진실성, 그리고 적용이라는 5개의 요소인데요. 그는 이 5개의 요소들을 지구의 원소들로 비유하였습니다. 열정은 불, 공감은 물, 인사이트는 공기 혹은 바람, 진실성은 흙, 그리고 적용은 나무로 표현하여 기억하기 좋게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불로 표현되는 열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의 요소 중에서도 그는 열정이 커뮤니케이터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정은 내가 깊게 생각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을 준비하고 전할 때 위대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것을 바로 위대한 설교자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passion, 불, 열정으로 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지울 수 없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럼 그 불, 그 열정, 그 마음의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이 혹시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며 또 발견했다고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만 설교해야 하는 것인지 그 외에 다루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는 맥매너스 목사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코멘트에 여러분들은 뜨겁게 여겨지지 않는 내용 혹은 뜨겁게 여겨지지 않는 대상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같은 열정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는 공감을 소개합니다. 공감은 원소 중에서 물로 표현을 했는데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 공감하는 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감은 내가 전하고 싶은 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예를 사용해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머리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생각을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걱정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대신 말해줄 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내가 대신 말해줄 때, 대신 표현해줄 때 진정으로 공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청중들과 함께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청중에게 나타나는 느낌이 있는데요. 몇백 명, 그리고 몇천 명, 또 몇만 명이 모여 말씀을 함께 듣는데도 불구하고 꼭 나에게 설교자가 1대1로 말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도 설교를 통해 1대1로 대화하는 것 같은 피드백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공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40년 이상 커뮤니케이터로서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공감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전하는 곳의 장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욱더 큰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제스처를 하고 목소리가 더 커야 하고 열정을 더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방을 다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는 내가 얼마나 그 방을 나의 몸짓과 목소리와 분위기로 채우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방을 오히려 더 좁게, 더 작게 만드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공간에서 한 명과 공감이 이루어 그와 1대1로 대화하듯이 듣는 자가 설교자의 단어와 목소리를 통하여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물이 흐르듯 공감되어지는 것이 커뮤니케이터의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대한 커뮤니케이터의 세 번째 요소는 바람으로 표현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영향을 볼 수 있죠.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으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의 인사이트는 보이지 않지만 듣는 자로 인해 아 그리고 오 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인사이트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한다면 꼭 이것만은 피하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영어로는 클리셰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문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듣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고 또 그 예상이 적중하게 된다면 진정한 인사이트를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들이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을 인사이트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은 설교자로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만 표현하려고 하냐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진리를 틀어 다르게 표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진리에 새로운 빛을 비춰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전하신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메시지에는 사람들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진 않았는지 혹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설교 가운데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설교인지 알 것 같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혹시 띄우시진 않으셨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을 느낄 수 있는 바람과 같은 인사이트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새롭게 비추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맥매너스는 흙과 같은 커뮤니케이터의 진실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탁월합니다. 정보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는 어떤 정보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부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에게 있어 진실성이 중요하게 된 이유입니다. 듣는 자로서 설교자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와닿지 않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하였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저 목사님은 정말 마음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물론 이 말이 성도가 설교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것도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사람들은 설교자의 진실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흙으로 표현되는 진실성은 내가 전할 이 메시지가 이미 나에게 전해졌는지를 확인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르칠 이 진리의 메시지가 나를 먼저 가르쳤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선 삶이 먼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내가 먼저 솔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매너스는 진실성이 듣는 자에게 느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듣는 자가 메시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의 진실성이 느껴진다면 그 메신저를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설교자의 진실성이 잘 전달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설교자로서 수많은 설교자 아래 있으셨을 텐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를 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이 맥매너스 목사님이 말하는 진실된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실성을 흙 그리고 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설교의 바탕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설교의 바탕은 내용이기 전에 메신저의 인성 그리고 그가 말씀과 이루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실천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만 전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설교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게 될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설교자의 요소로 그는 나무로 표현되는 적용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적용점은 설교자의 불과 같은 열정, 물과 같은 공감, 공기와 같은 인사이트와 바탕이 되는 진실성에 감촉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의 내용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적용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적용점이라는 것이죠. 맥매너스는 이 적용점을 제시하는 게 장점인 설교자가 있고 또 적용점 제시보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게 장점인 설교자가 있다고 이렇게 두 부류로 설교자를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1, 2, 3 혹은 A, B, C로 딱 나온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적용점을 나누는 게 장점인 설교자이시니 설교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빨리 적용점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듣는 자와 공감하는 것에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적용점으로 넘어가셔도 충분히 그 모든 부분들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적용점을 설명하기보다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용점을 제시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떠한 장점을 갖고 계신 설교자이신가요? 혹은 또 커뮤니케이터이신가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때론 듣는 자들에게 메시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들과 공감하려 하여 예화를 열심히 설명하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다, 전달되었다라는 생각이 되어 예화의 결론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넘어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적용점을 전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얼빈 맥메너스의 설교 마스터 클래스의 첫 번째 파트만 배우고 정리해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나눈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파트도 열심히 배우고 정리해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다음 영상에서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적용점 드려야죠.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갖기 어려운 혹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셨습니까? 개인적인 성향과 또 훈련 받아오신 환경으로 인해서 분명히 강점과 약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요소가 무엇인지 아래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을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